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볕더위에도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근무 환경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급식 조리원들인데요.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전 지역 학교들의 급식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30도를 크게 웃도는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학교 급식조리원들이 온열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리실에서 뜨거운 불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내부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온도 체크를 했을 땐 49도, 에어컨 온도가 36도에 1도인가 6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도저히 참지 못하시면 밖에 나와서 에어컨 바람 잠깐 쐬고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올해 초 시작된 급식 조리원들과 학교 사이의 갈등은 몇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결국 미역 없는 미역국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조리원들의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고온의 조리 과정은 물론 15kg의 밥 등 무거운 식재료를 들고 날라야 하는 고위험, 고강도 근무 환경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다른 업종하고 똑같이 이런 그 안전관리에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고열 작업하는 게 있다든지 힘을 쓰는 그런 근골계 부담을 너무 많이 하는 작업이 내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이 정상화되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종시는 1인당 식수 인원이 80명인데 반해 대전은 100명이 넘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육청이랑 같은 수준으로 해주세요라는 요구는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의 폭염 관련 지침이나 폐질환 예방을 위한 폐CT 지원 등의 대책들은 후속 조치에 그치는 만큼 폭염 시 가열 메뉴를 줄이거나 냉방시설 완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처럼 장마가 일찍 끝나고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야외 작업 중 온열 질환까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메마른 땅 위를 지나가는 트랙터 뒤로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기계가 막 이렇게 털어서 지금 막 볼트가 빠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래 놔두면 계속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이렇게 털기는 하는데 6월 중순 파종한 수수는 자랄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2주 전 파종을 한 땅인데요. 비가 오지 않다 보니 싹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파종을 준비 중이지만 비 소식이 없다 보니 올해 수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키가 크고 생육 중에도 물이 없으면 크다 말아요. 지금 장마는 지나간 것 같고 비를 겁나게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올해 남부지방의 장마는 얼마 내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빨리 종료된 겁니다. 더위를 식힐 비는커녕 무더위만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온열 질환자는 46명, 주로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많고 홀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예방조차 쉽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둘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2시에는 일을 멈추자라는 홍보 캠페인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주 소나기 예보가 한 차례 있지만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겠으니 야외 활동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시원한 물과 그늘을 반드시 준비하고 홀로 일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화재 출동입니다. 출동 안내음이 울리자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방화복을 꺼내 입고 소방차에 오르더니 금세 완전 무장을 마칩니다. 이날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데 두꺼운 방화복까지 입자 출동 전부터 땀이 납니다. 폭염 속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복장을 살펴보니 특수 방화복을 비롯해 공기호흡기, 안전화, 헬멧 등 무게가 20kg에 달합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입는 복장을 제가 직접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방화복은 누빔으로 2겹씩 덧대어져 있고 어깨와 허리 모두 끈으로 꽉 졸라매다 보니 바람 한 줌 통하지 않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10분간 걸었더니 사우나 한복판에 있는 듯 어지럽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더운데? 게다가 여름철에는 특수 보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벌집 신고도 급증합니다. 벌집 제거를 마친 소방관의 보호복 안쪽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니 무려 40도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착용하다 보니 체감 온도상 40에서 50도까지 오르거든요. 체온 유지가 적절하게 되지 못해서 대원들 같은 경우는 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소방서별로 온열 질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 대원들을 위해서 얼음물과 얼음조끼를 상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폭염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방관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이른 폭염에 취약계층의 여름나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실정입니다. 정부나 시가 여러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무더위 쉼터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장애인들에겐 이 무더위 쉼터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황미자 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는 게 전부입니다. 집에서 200m 거리에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문제는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추를 다치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여름 에어컨 안 켜면 솔직히 견디기 되게 힘들죠. 15년 전 뇌출혈로 한쪽 몸이 마비된 허나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후두암까지 발견돼 수술로 목소리까지 잃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무더위 쉼터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장이 길이 아니니까 가기도 힘들고 그 쉼터에 가도 또 여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가 있으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는 부산에 1,600여 곳이 넘지만 장애인 시설이 쉼터로 지정된 곳은 단 2곳뿐. 여타 시설은 계단 탓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더위 쉼터 정보 역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늘린다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런 경로당 같은 쉼터는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응급알림 장비 구축 등을 장애인 폭염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현실에선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폭염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이상적으로 다 해오던 거예요. 부산에 등록된 장애인 17만 4천 명 중 고령자는 69%, 중증 장애인은 37%에 이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기 가구 발굴 작업은 이달 중순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때늦은 대책 마련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9일째인데요. 동풍이 불어와 기온이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수성못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변효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저녁 8시가 지났는데도 대구는 30.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 수성못에 있는 안개역 냉각장치는 지난달부터 가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에 틀었는데 올해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6월부터 나타나면서 더 일찍 냉방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더위를 피하려 나왔다는 시민들, 덥지만 운동은 하겠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그런 건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우린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이제 좀 견디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피서 아닌 피서예요. 그러니까 땀도 너무 많이 흘리면 또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탈진할 수도 있고 하기네.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산보 하듯이 한 바퀴.
지난달 대구와 경북 평균 기온은 23.3도로 1973년 이래 6월 기온 중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들었기 때문인데요. 12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2.3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낮 30도를 웃도는 열기가 밤까지 지속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9일째 더위에 잠을 설치는 밤입니다. 지난달 19일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 나타난 열대야도 역대 가장 이른 기록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동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덕에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밤 한때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걸로 예상돼서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74살 최용철 할아버지가 사는 주택입니다. 방 안이 숨이 막힐 만큼 더운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30.1도, 습도가 76%까지 오른 상태여서 체감 온도는 2도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엄청 덥죠. 덥고 습하고 막 그냥 뭐 이불에서도 그냥 막 썩고 막 그냥 냄새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은데 에어컨 뭐 살 돈이 있습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부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수급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춘천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난 요즘 잠까지 설치며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걱정에 틀 수 없어 한낮에는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부담되니까 노인적으로 오지가 쉬러 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등을 차감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1인 세대에는 29만 원, 4인 이상 세대에는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올해는 강원 전체 가구의 5% 정도인 3만 8천여 가구에 13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도 도입했지만 에어컨 구매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집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공기가 일렁입니다. 부채에 손선풍기까지 챙겨 나왔지만 따갑게 내리쬐는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땀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경보. 바닥 분수의 도움도 받아보지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덥다고 일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14m 상공에서 내리쬐는 햇볕에 고스란히 노출돼 일할 수밖에 없는 전기 노동자들. 22,900V 고압을 직접 다루는 위험한 일이다 보니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화에 긴팔 작업복,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꽁꽁 싸매야 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외부 온도는 42도를 넘어섰고 방염모와 방염복을 입고 잠깐 서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땀에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지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고 한국전력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서 작업 중지나 이런 걸 시켜줘야 맞아요.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2명 중 1명은 야외 노동자였습니다.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의무 휴식, 그러니까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는 안을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사업장에도 부담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규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폭염 노동자 보호 조치는 대부분 야외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폭염 사각지대에 노출된 실내 노동자 안전 조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야외에서 마찬가지로 냉방 장치 이런 마련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는 거고. 1년 전 28살 에어컨 설치 노동자 양준혁 씨는 불볕더위 속 냉방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누구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6월 하순 들어서부터 30도를 크게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전북의 경우에는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외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운 여름날. 잠깐 쏟아지고 끝나는 소나기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오히려 푹푹 찌는 습기에 숨쉬기도 버겁습니다. 저쪽에 미면 그냥 해다가 3시나 되어서 뭐. 그게 뜨거 2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이렇게 뜨겁네. 그렇다고 농산일을 아예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시골을 중심으로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낮 시간대 순찰을 돌며 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 드시고 하세요. 네, 고마워요. 지난달에는 산을 오르던 7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구조됐는데 열 탈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환자분께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구토를 이미 수차례 진행하신 상태셨습니다. 열 배출을 못하거나 땀을 과하게 흘린다면 구토와 근육 경련을 넘어 실신과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침부터 30도를 넘고 한낮에는 35도에 이르는 폭염이 일찍 찾아온 올해는 더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벌써 400명을 돌파했는데 전북 지역 환자는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3%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41명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노무직종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전북의 경우에는 농산일을 하다 쓰러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에서 일하실 때 꼭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험성이 큰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